많이 알려진 설화들 중에 고려장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렸다가 자기 아들이 지게를 챙기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고 다시 부모를 모셔왔던 설화입니다. 이 설화는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다스미 요시히로 작가의 도쿄 고려장이란 만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목인 고려장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려장이 정말 한국에 존재하던 풍습은 아니란 것이 정설이고 고려란 단어 때문에 마치 정말 존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사실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원제는 도쿄 우바스테야마란 제목입니다. 이 우바스테야마 역시 할머니를 버린다는 내용의 설화인데 제목을 그대로 적으면 생소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진 대로 작품의 번역명인 고려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해선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품의 배경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일본입니다. 주인공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사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래서 수도요금도 가스요금도 전부 다 같이 나눠서 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케니치 나카무라. 그는 공동 거실에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세입자가 그런 케니치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요금 다 같이 낸다고 막 쓴다며 물을 잠궈버립니다. 또 방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청소 좀 하란 핀잔도 듣습니다. 주인공 케니치의 방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든 노모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 혼자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고 있던 이불에 실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환기조차 힘든 방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 어머니가 케니치에게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너 키우느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케니치는 그런 어머니의 말이 언제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딱히 의문을 가지지도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머니가 또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너가 없으면 나는 외로워 죽을지도 모른다. 케니치 일찍 들어와야 된다 등의 말들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케니치는 출근합니다. 만화는 주인공이 출근함에 보는 여러 풍경을 보여줍니다. 처음 마주하는 장면은 낡은 건물들이 파괴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도심지를 보여주는데 당시 일본의 도심지는 대단히 발전한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차와 전철 등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주인공의 모습, 또 고급 별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장면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인공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케니치가 근무하는 곳은 폐품 등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가구를 비롯해 가전제품들까지 수많은 제품들이 버려지는데요. 이날도 폐가전제품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작업 중인 차를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작업을 멈춰달라 말했던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세탁기를 한 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아직 멀쩡해 보이는 세탁기라면서 조금 손보면 괜찮겠다며 이걸 가져갈지 고민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직원은 그에게 핀잔을 줍니다. 쓸만한 거랑 상관없이 오래된 건 버리는 게 요즘 사람들이다라며 세탁기를 고쳐 쓰려는 직원을 오히려 옛날 사람 취급합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듣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 세탁기를 그대로 버려두고 처리장을 떠납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도심 내의 카페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케니치는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케니치는 그녀를 기다리며 담배를 많이도 태웠는데 여자친구는 오자마자 그가 피운 담배를 보면서 놀랍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돈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에 왠지 놀란 주인공이 그녀를 쳐다보자 여자친구는 여자는 결혼 앞에선 현실적이 된다고 대꾸합니다. 여자친구는 케니치의 집이 어떤지 보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은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듯한데요. 사실 그의 여자친구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처지여서 힘들고 고달프니까 주인공과 둘이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한번 가봐도 좋겠냐고 묻지만 케니치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일부러 만취할 때까지 마셔서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 못 오게 돌려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어머니는 늦게까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늦게 밥을 차려주는 주인공에게 또 습관처럼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전히 이렇다. 너 먹여 살리느라 내가 정말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식욕을 잃어버린 케니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불을 펴면서 일찍 잠이나 자버릴 준비를 합니다.
잠에 들려 했지만 쉽게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운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주인공 케니치는 불현듯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다지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린 학생 시절 집에 돌아왔지만 엄마가 없자 주인공은 엄마가 일하던 술집으로 나가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술집 여사장은 그것 참 이상하다고 말하는데요. 듣고 있던 손님 한 명이 남자랑 나갔겠지라고 대답하자 사장은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며 화를 냅니다. 물론 어린 케니치도 눈치는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챕니다. 술집 여사장이 차려준 밥을 얻어먹고 밖으로 나온 케니치. 화려한 술집들 사이에서 그는 자기 엄마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낯선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아무데나 데려가 달라며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케니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엄마는 집에 돌아옵니다. 어린 주인공도 그때까지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이유도 있었지만 엄마에게 느꼈던 큰 배신감 때문에 속상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케니치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복수하는데 집에 돌아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본 엄마는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쫓아낼 생각이냐면서 어린 주인공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크게 두드립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런저런 기억들로 잠들 수가 없던 주인공은 신문을 뒤적거리는데요. 우연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독거 노인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날 낮에 다른 직원이 말했던 오래된 건 버리는 게 요즘 사람들이다란 얘기입니다. 뒤이어 함께 살고 싶다던 여자친구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다음날 케니치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월급을 값을 받습니다. 다음 달에 받을 월급을 미리 당겨받은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로 공인중개사. 혹시 여자친구와 함께 살 방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그가 소개받은 곳은 한산하고 외진 지역입니다. 게다가 방도 깊숙한 곳에 위치해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주인공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주인공과 어머니가 사는 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얻었던 방은 사실 어머니를 옮기기 위한 곳입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기숙사에서 살아야 되니 사는 곳을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아들 케니치의 이런 말이 충격적이었던 어머니. 그녀는 자기가 혼자서 못 움직이는 걸 알지 않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효막심할 수가 있냐며 통곡합니다. 케니치는 그런 어머니를 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어머니를 옮길 곳을 찾았으니까 여자친구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려고 했던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카페 유리창 너머로 여자친구를 봤음에도 케니치는 카페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정처 없이 그가 걷다가 도착한 곳은 어느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에는 주인 없는 자동차들이 널려 있습니다. 문제없이 아직 잘 달릴 수 있는 차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인들은 필요가 없으니 버려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표지판에는 차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는 작은 쪽방 하나를 얻기 위해 월급 값을까지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멀쩡할지도 모르는 자동차도 버리는 사회가 대단히 대비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어머니를 사실상 버리려는 케니치의 심정과도 비교됩니다. 얼마 후에 케니치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어머니는 방까지 가는 동안 끊임없이 케니치에게 말을 거는데요. 불안한 그녀의 심리가 그대로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까마귀가 우는 효과음까지 삽입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케니치의 모습이 어둡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도 많이 늙었으니 더 이상 고집 피울 순 없더구나입니다. 매번 아들에게 너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하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유약해지고 또 자신 없어 보이는 대사입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말까지 겹쳐 주인공은 괴로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겨우 방에 도착한 주인공 케니치와 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원래 살던 곳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어머니는 방에 도착하자마자 우울해지는 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들이 자기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어느 정도 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어머니는 매일 와달라고 말하는데요. 케니치는 벌써 가는 거냐는 어머니를 두고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그날 저녁 케니치는 어머니가 없는 원래 살던 곳에서 여자친구와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휴가도 함께 떠나자는 약속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휴가를 떠나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나 봅니다. 여자친구가 케니치의 휴가 제안에 무척 들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너무 좋다고 말하고, 그런 반면에 주인공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등 뒤에 생긴 그림자가 무척이나 어두운데 이건 역시 아마 작가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 장치로 보입니다. 주인공과 여자친구가 약속한 휴가를 떠나는 날이 됩니다. 여자친구는 케니치와의 여행에 대단히 기뻐하는데요. 자기와 여행 가는 게 기쁘지 않냐면서 엄마를 설득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자친구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말했지만 옆에 아버지를 돌봐줄 어머니가 그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기 어머니는 자기 빼고는 곁에 누구도 없다는 것. 여자친구가 절대로 나 버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주인공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 가냐는 물음에 음료수를 사오겠다고 대답하고선 여자친구를 두고 몰래 열차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차는 여자친구만을 태운 채 떠납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혼자 떠나보낸 주인공은 서둘러 엄마가 있는 그 방으로 달려갑니다. 주인공이 달려가는 동안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면서 불길한 장면을 또 한 번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서 엄마가 있는 방을 열어본 주인공은 곧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이미 목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엄마의 곁에는 수면제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확하게 언제 숨을 거둔지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주인공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숨을 거둔 것인지 혹은 숨진 지 며칠이나 된 것인지 독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엄마를 부르지만 소용이 없고 결국 숨진 엄마의 곁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립니다. 주인공은 엄마를 등에 업고 그 동네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도심지로 향하는데요. 이날 거리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날입니다. 이른바 보행자 천국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역시도 엄마를 업은 채로 차가 없는 도로를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인공의 곁으로 누군가 다가옵니다.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인 모양입니다. 그는 케니치에게 보행자가 거리를 돌려받은 날이 어떻냐면서 아드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말하지만 케니치는 그런 기자의 질문을 무시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엄마를 등에 업고 걷는 주인공의 머리 위로 보행자 천국이란 큰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작품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작가 다스미 요시히로의 단편 도쿄 고려장입니다. 다스미 요시히로는 이른바 극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에 걸맞게 그의 작품들은 대다수가 어두운 분위기들입니다. 배경도 거의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일본을 다루고 단순히 소시민이나 서민의 삶이라기보다는 더욱 처절하게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대사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만화 분위기가 더 어둡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은 앞서 말한 설화 중 하나인 우바스테야마란 이름의 일본 설화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려장이란 이름으로 자주 들었던 설화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온다는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또 다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삶을 방이란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이 원래 엄마와 함께 살던 방은 주인공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자신의 삶에서 내보낼 수 없던 주인공은 여자친구와의 결혼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삶과 어머니를 분리시키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정작 어머니를 내보낸 빈자리에 여자친구가 대신 들어옴으로써 사실상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여자친구가 자꾸 자기를 버리지 말라, 떨어지지 않겠다 등 주인공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대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여러모로 고민하던 주인공이 어머니를 버리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 밥도 안 챙겨주고 정작 남자와 함께 놀러가는 것을 목격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했고 방아쇠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로 남았던 이 기억은 나중에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합니다.
왜냐면 비록 어머니가 그렇게 소홀하기는 했어도 어쨌든 늦게라도 아들이 있는 집에 돌아오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어린 자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혼자 버려두고 훌쩍 떠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단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도 작용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케니치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돌아오는 것, 즉 적어도 자기의 삶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주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찾아갔지만 비극적이게도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등진 것이죠. 주인공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여자친구와 끝까지 가는 것. 그러나 끝에 가서 그는 두 가지 모두를 잃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돌아갔지만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고 혼자 열차에 태운 여자친구도 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을 테니까 주인공 케니치에게는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에게 말을 거는 방송국의 모습도 차가운 사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듯한 묘사입니다. 뻔히 주인공이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있는 걸 못 봤을 리 없고 또한 그런 모습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웠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보행자가 거리를 돌려받은 심정에 관해 질문하는 장면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머니를 업고 정처 없이 거리를 걷는 주인공의 주변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주인공을 더 부각시킵니다. 또 주인공의 머리 위에 펼쳐진 보행자 천국이란 큰 현수막은 앞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주인공의 심정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전된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만화에서는 경제적인 면을 주인공을 통해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겨우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주인공, 결국 나중에 어머니를 내보내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그마저도 다른 허름한 쪽방 하나를 구할 돈조차도 없어서 월급까지 값을 받아 어머니를 내보내야만 하는 형편. 그런 그가 고민에 파묻혀 도착한 어느 다리 밑에는 멀쩡해 보이는 자동차들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또 주인공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거리에 걸린 현수막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별장을 분양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는데요. 어쩌면 주인공이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인 것만 같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자기의 삶이고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 또한 주인공 본인의 삶이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회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편이 궁하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선택지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선택은 잔혹한 결말로 돌아간 것이죠.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극적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는 하는데 만화 속 내용과도 겹쳐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던 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와중에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 있기 때문인데요. 작품은 그냥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삶들 중에는 이렇게 비참한 드라마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만화 속 주인공의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현실에서도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벽에 부딪히는 개인의 삶은 어떻게 이다지도 처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스터리 만화 리뷰 도쿄 고려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